자, 이번 영상에서 떠볼 미니백입니다. 자,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부담 없는 사이즈의 귀여운 디자인이 컨셉이에요. 자, 실 소재가 폭신하면서도 가벼운 게 특징이라 진짜 무게감 하나 없고요. 실의 재질감은 약간 폭신한 부직포 같은 느낌인데 그에 비해서 편물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 여름 가방을 대표하는 라탄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더운 여름 날씨에 산뜻하고 가볍게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요 끈을 이용해서 크로스백으로 착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자, 이 스타일은 손잡이를 실로 떠서 이렇게 둥글게 달아줬고요. 자, 라탄백의 내추럴함과 귀여움이 함께 있는 디자인이에요. 자, 요거는 이 미니 가죽 손잡이가 사각 디자인하고 어우러져서 모던한 느낌도 주고요. 이 손잡이 디자인 때문에 또 귀여움도 함께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손잡이가 포인트인 트렌디한 미니백으로 여러분 여름 패션에 산뜻함을 더해주는 스타일이 될 겁니다. 자, 이 샘플 사이즈는 실 한 볼 분량에 맞춘 디자인입니다. 실 한 볼 구성의 패키지예요. 자, 이 가죽 손잡이 다시는 분들은 가로폭을 살짝 더 넓게 뜨실 수는 있습니다. 자, 끈과 손잡이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이 가방 전체는 진짜 초보자분들도 뜰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짧은 뜨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크로스끈을 달기 위한 디링하고 연결고리 두 개씩 한 세트고요. 자, 가방 입구에 잠금 장치 필요하신 분들 자석 단추 달아주시는데요. 이 디링과 같은 골드 또는 실버 색상으로 세트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가죽 손잡이 다실 분들 이 가죽 손잡이 선택하시고요. 자, 가죽 손잡이 다시는 분들은 이 돗바늘 제일 작은 사이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돗바늘 큰 사이즈는 이 손잡이 구멍을 통과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바느질 실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실은 일반 손바느질 실이나 짜투리로 남은 얇은 면사 쓰셔도 됩니다. 자, 저는 십자수 실이 있어서 십자수 실로 달아준 거예요. 자, 가능한 손잡이 컬러와 비슷한 색으로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액세서리로 이 가죽 라벨도 선택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 뜨개 도구 코바늘은 7호 준비해 주시고요. 자, 돗바늘 큰 거 단수링 가위 필요합니다. 자, 뜨는 순서는 첫 번째 크로스끈 뜨고 가방 손잡이 뜰 거예요. 실 한 볼이 거의 다 소진되게 맞춰서 뜰 건데요. 제가 샘플을 여러 개 떠보고 실 분량을 테스트 해봤지만 손에 힘을 주는 강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손땀이 달라서 실 소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손잡이를 떠서 다는 디자인은 실 분량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끈부터 뜨고 손잡이 뜨고 자, 혹시나 손땀이 조금 크신 분들은 이 몸판 틀 때 가방 폭을 한 단 정도 적게 떠서 실 분량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 디자인은 손잡이를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이 손잡이에 더 소진이 되니까요. 이 디자인과 이 디자인은 실 분량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가방 옆면의 폭도 차이가 나게 뜹니다. 자, 이 디자인은 옆면 폭을 한 단 정도 작게 뜰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뜨면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끈하고 가방 손잡이 뜨고 가방 옆면 두 개 떠주고 그 다음에 가방 몸판을 떠서 각 편물을 다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순서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뜨실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설명은 가능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뜨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 조금 빨리 돌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보시면서 함께 떠볼게요. 자, 이 크로스끈 사슬로 쭉 연결된 모양입니다. 자, 옆으로 돌리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사슬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또 돌려도 사슬, 옆으로 또 돌려도 사슬. 자, 양면으로 연결된 체인끈처럼 자, 이쪽하고 뒤에 반대편 이쪽하고 이중으로 사슬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끈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이중 사슬뜨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코드 뜨기로 떠서 이중 사슬뜨기보다 훨씬 볼륨감 있고 도톰한 끈이 됩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자, 손가락에 실을 끼우고 잡아주세요.
자, 끝실은 한 15cm 정도만 남기시면 됩니다. 자, 시작 사슬코 한 코 해줍니다. 자, 실 뒤쪽에 코바늘을 대고 뱅글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이 X자 부분에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자, 뒤에 실 걸어와서 통과합니다. 쭉 당겨서 매듭을 해줍니다. 이 사슬 크기는 바짝 이렇게 해서 코바늘이 들락날락 할 정도 크기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사슬 2코 뜹니다. 하나, 둘. 자, 이 사슬 2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사슬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사슬 1코 해줍니다. 자, 이 끝사슬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슬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사슬코에 사슬을 해줍니다. 자, 가운데에 코바늘을 넣어서 이 위에 한 줄을 잡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위에 2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아랫부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자, 위에 2줄을 잡고 뒤에 실 걸어와서 통과. 이 왼쪽 사슬에만 사슬 1코를 뜹니다. 뒤에 실 걸어와서 왼쪽 사슬만 통과.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 사슬 하나, 왼쪽 사슬 하나 첫 단을 뜬 거예요. 그리고 이 2코를 수평을 맞춰줍니다. 자, 이제 오른쪽 사슬에 사슬 하나 해줍니다. 오른쪽 사슬을 뜨기 위해서 이 왼쪽 사슬 요 아랫부분을 이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이 아랫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코바늘을 빼고 자, 이 오른쪽 사슬만 뒤에 실 걸어와서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사슬 다시 코바늘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왼쪽 사슬만 사슬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수평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사슬 2개, 왼쪽에 사슬 2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잡을 때 오른쪽과 왼쪽 반이 접히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면 코바늘을 빼고 뜰 때 편합니다. 자, 오른쪽 사슬 떠야 돼요. 이 아랫부분을 엄지와 중지로 꾹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코바늘을 왼쪽 사슬만 뺍니다. 그리고 뒤에 실 걸어와서 오른쪽만 통과. 자, 그리고 그대로 왼쪽 사슬 코바늘 끼워줍니다. 그리고 뒤에 실 걸어와서 왼쪽 사슬만 통과. 자, 수평 맞춰주고 자, 왼손 엄지와 중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코바늘을 빼고 실 감아서 오른쪽 통과. 코바늘 다시 끼우고 실 감아와서 왼쪽만 통과. 자, 수평 한 코 위로 잡고 코바늘 빼고 오른쪽 통과. 코바늘 다시 넣고 왼쪽 통과. 코바늘 빼고 오른쪽 통과. 자, 코바늘 끼우고 왼쪽 통과. 자, 코바늘 빼고 오른쪽 통과. 자, 코바늘 끼우고 왼쪽 통과. 자, 오른쪽하고 왼쪽 사슬 크기 아주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실 소재도 그렇고 우리 라탄백 같은 거 보면 수작업 한 것 같이 우둘두둘 좀 거칠게 돼도 그 멋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왼쪽 사슬 크기 아주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만약에 어느 한쪽 사슬이 유난히 크게 툭 붉어져 나왔으면 나중에 이렇게 실을 당겨서 앞뒤의 사슬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슬 크기 달라서 울퉁불퉁하다고 풀어서 다시 뜨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금 실이 왼쪽 사슬에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실이 왼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 사슬을 뜰 차례입니다.
자, 오른쪽 사슬을 뜨려면 아래를 잡고 코바늘을 빼고 실 걸어와서 통과. 자, 실이 오른쪽 사슬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왼쪽 사슬 끼우고 왼쪽 사슬을 떠야 됩니다. 자, 중간에 잠깐 쉬어가지고 자, 어느 코를 떠야 되는지 헷갈릴 때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 코바늘을 뺐다가 끼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 크로스끈의 길이는 여러분 키에 따라서 110cm, 1m 10cm 전후로 뜨시면 되는데요. 키가 160 초반이신 분들은 110cm 이하로 뜨시고요. 키가 1m 65 이상이신 분들은 110에서 120cm 정도까지 뜨시면 맞을 겁니다. 자, 이 끈의 끝에 이런 식으로 접어서 연결고리를 달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에 한 2cm 정도의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뜨시고자 하는 끈의 길이에 한 4, 5cm 정도 더 여유 있게 떠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m 10cm 기준으로 지금 1m 한 14cm 조금 넘게 떴어요. 자, 이 끈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 쭉 늘어납니다. 자, 가방에 소지품을 넣고 매면 이렇게 당겨지겠죠? 자, 그래서 길이를 재실 때는 바짝 이렇게 당긴 상태로 길이를 재셔야 됩니다. 자,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를 재서 원하는 길이만큼 뜨셨다면 자, 가방에 연결한 다음에 소지품을 넣고 매면 예상했던 길이보다 더 늘어나서 끈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길이를 잴 때 바짝 당긴 상태에서 지금 1m 14cm 정도 맞춰서 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저처럼 길이 잴 때는 쭉 당긴 상태에서 여러분이 뜨고자 하는 끈 길이가 나오도록 그렇게 뜨셔야 됩니다. 자, 원하는 길이만큼 뜨신 다음에 마무리 할게요. 이 두 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뒤에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하고요. 다시 뒤에 실 걸어와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짝 조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끝을 한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실을 쭉 빼줍니다. 그래서 바짝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끈의 양 끝에 우리 금속고리 연결해 줄게요. 자, 돗바늘하고 가위 준비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한 부분이 아니고요. 시작코 두 코 잡아서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자, 시작코 두 코 잡았던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할게요. 자, 끝을 돗바늘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고리 이 동그란 구멍 사이로 돗바늘을 통과해서 이 끈을 통과시켜 주세요. 자, 요 끝에 한 2cm 정도 되게끔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끝이 펼쳐져 있으니까 이 반대편 끝으로 돗바늘을 통과해서 얘네들을 모아줄게요. 자,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실로 이 끝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앞에서 뒤로 쑥 통과해서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한 땀 정도 통과합니다. 자, 바느질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듭해서 마무리해 줄게요. 매듭을 하고 자, 뒤쪽으로 한 번 더 통과해서 그리고 이 뒤에 나온 실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예쁘게 마감을 해 볼게요. 자, 실을 50cm 정도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한쪽 끝을 한 10cm 정도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10cm 정도 되는 부분은 두 줄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요. 자, 고리에 연결된 크로스끈. 자, 끝이 있는 이 뒷면 말고 등이 반듯한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이 실을 올려놓습니다. 자, 이 부분에 실을 반듯하게 놓고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이 고리와 경계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실을 잡아줍니다. 자, 짧은 실하고 긴 실이 있어요. 자, 이 긴 실로 이 부분을 뱅글뱅글 감아줄 겁니다. 자, 이 고리 경계 부분부터 감아줍니다. 이 짧은 실이 밑으로 오게 하고 이 긴 실을 위에서 아래로 뱅글 살짝 당기면서 자,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그리고 같은 자리에 감지 마시고요. 자, 살짝 옆으로 감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당기면서 옆으로. 자, 우리가 밧줄을 감듯이 이렇게 감아줍니다. 살짝 당기면서 감아줍니다. 자, 이 뒤에 이 끝부분이 살짝 남게끔 요 정도 감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감았으면 이 고리, 자, 이 고리 뒤쪽으로 감았던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고리 뒤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실을 이렇게 쏙 이렇게 넘겨주고요. 이 실을 그대로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잡아줍니다. 이 고리 뒤쪽으로 이 끝실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잡아줍니다. 자, 이쪽에 짧은 실을 당겨서 이 고리를 작게 해줍니다. 자, 오른쪽 손에 있는 이 짧은 실만 당깁니다. 자, 왼쪽 실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잡아주시고요. 자, 오른쪽 실만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듭이 여기쯤 있어요. 자, 이 오른쪽 실을 더 당겨서 이 매듭이 가운데쯤 오도록 먼저 싹 당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매듭이 지금 이 감겨있는 실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쭉, 자, 요 정도쯤으로 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쪽 실을 잡고 바짝 당겨줍니다. 자, 적당히 힘을 줘서 당기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실 끊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이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바짝 당겨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양쪽 끝실은 바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금속 고리하고 끈하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 끝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끈의 양쪽 끝에 금속고리 연결해서 크로스 끈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방 손잡이 뜨는 분들 있으시죠? 자, 가죽 손잡이 선택하신 분들은 이 과정은 넘어가시고요. 이 뒷부분에 가방 옆면 뜨는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손잡이는 새우뜨기로 떠서 자,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실 두 겹으로 떴는데요. 실 한 겹으로 뜨는 것보다 두 겹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뜨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실 두 겹으로 떠야 되니까요. 실을 7m 되게 먼저 풀어줍니다. 실 한 볼을 알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몇 cm 몇 미터 잘라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도 가능한 맞춰서 해주세요. 그래야 애매하게 실이 부족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을 7m 되게 먼저 풀어서 저처럼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7m 되는 지점을 쭉 재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두 겹으로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코바늘은 두 겹으로 뜨니까 더 굵은 걸로 떠야 되는데요. 자, 7호 이상 10호까지 코바늘 있으신 분들은 더 굵은 걸로 뜨셔도 됩니다. 근데 7호만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지만 7호로 뜨셔도 됩니다. 저도 영상에서 7호로 뜨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실 두 겹을 잡고 끝실은 한 30cm 정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작코 한 코 해줄게요. 이 실 두 겹의 코바늘 7호는 조금 얇기 때문에 손땀을 여유있게 해서 떠주셔야 됩니다. 시작코 잡을 때도 뒤에 실 걸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 때도 이 고리가 코바늘 굵기에 한 2배 이상 되게끔 이렇게 여유있게 해주셔야 뜨기가 편해요. 그리고 뒤에 실 이 두 줄을 이렇게 걸 때 이 왼손을 조금 힘을 줘서 살짝 잡아 당기셔야 코바늘 후크에 실이 딱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통과 쭉 매듭해 주시고요. 이 사슬 크기도 코바늘 굵기에 항상 2배 이상 되게끔 조금 크게 해주셔야 코바늘 7호로 뜰 수 있습니다. 자, 새우뜨기 합니다. 사슬 2코 떠줍니다. 실 걸어와서 통과 쭉. 자, 오른손을 당겨서 사슬 크기를 쭉 크게 해줍니다. 자, 코바늘 굵기에 한 2배 이상 되게끔 일부러 빼주세요. 자, 이 실 재질이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이 아니라 약간 부직포처럼 매트한 재질이에요. 자, 그래서 사슬 크기를 크게 할 때는 자, 오른손으로 코바늘을 이렇게 당겨서 일부러 조금 크게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사슬 2코. 자, 이 사슬 2코의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코바늘을 쑥 넣어서 위에 한 줄 잡아요. 자, 위에 한 줄이라도 실은 2겹입니다. 쑥 넣어서 뒤에 실 걸어와서 통과 쑥. 자, 그러면 위에 2줄이 됐어요. 뒤에 실 걸어와서 2줄 다 쭉 통과 쑥.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 잡고 있는 편물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왼손이 앞으로 오는 이 방향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 편물의 옆면이 보이도록 살짝 돌려줍니다. 자, 편물을 살짝 돌리면 이렇게 감싸있는 요 실이 있어요. 자, 앞에서 보면 요 실인데요. 자, 이렇게 돌려서 요 두 가닥을 완전히 잡히도록 코바늘을 쑥 넣어서 이 두 가닥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실 걸어와서 요 앞에 가닥만 통과합니다. 쑥. 자, 이렇게. 자, 한 코에 실이 2겹이지만 한 줄 한 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실 바짝 이렇게 후크에 걸어서 2줄을 다 통과합니다. 쭉. 그 다음 편물을 똑같이 옆으로 돌립니다. 이 옆에 실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에서는 한 줄이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2줄입니다. 자, 2줄인데 실이 2겹씩이라 4줄을 잡는 거예요. 자, 옆으로 돌려서 코바늘을 이 아래로 쑥 넣어서 4줄이 다 잡히도록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빡빡하게 뜨시면 이렇게 잡을 때 너무 빡빡해서 힘듭니다. 뒤에 실 걸어서 자, 왼손으로 살짝 당겨주셔야 이 코바늘 후크에 2줄이 제대로 잡힙니다. 자, 실 걸어와서 쑥 통과. 자, 여기서도 사슬 크기를 여유있게 빼주셔야 뜨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실 걸어와서 2줄 통과 쭉. 자, 옆으로 돌리고 자, 옆에 걸려있는 실 자, 이렇게 잡아서 뒤에 실 걸어와서 쭉쭉쭉쭉 쑥 고 통과. 자, 옆으로 돌려서 코바늘 쑥 넣어서 뒤에 실 걸어와서 쭉. 자, 이렇게 쭉 뺄 때
손에 좀 힘이 들어갈 거예요. 새우뜨기 하는 방법보다 이렇게 양손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자, 이 방식으로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손잡이 길이는 한 33cm 정도 됩니다. 저는 손땀에 따라서 32, 34cm 정도 되실 거예요. 자, 한쪽 실을 7m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이 7m의 끝실이 한 25cm, 그 정도 남을 때까지 뜨시면 거의 사이즈가 다 동일하게 나오실 겁니다. 7m 실이 끝날 때까지 뜨고 마무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손잡이 길이만큼 다 떴어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두 줄 걸려 있을 때 통과. 마지막 코는 사슬 길게 빼지 마시고요. 약간만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자, 옆으로 돌려서 실 걸어와서 이제 요 앞에 두 줄까지만 빼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끝까지 쭉 뺍니다. 쭉쭉쭉쭉. 그런 다음에 끝을 잘라줄게요. 저는 7m로 맞춰놓은 실 끝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 맞춰서 같이 잘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쭉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뜨기 끈은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하나 더 떠서 가방 손잡이 2개 준비해 놔주세요. 자, 크로스끈 뜨고 가방 손잡이 떴고요. 자, 이제 가방 몸판 뜰 차례입니다. 자, 몸판은 옆면 편물 하나, 그 다음에 옆면 2개, 몸판 편물 하나, 이렇게 3개를 떠서 이어주는 겁니다. 자, 몸판 편물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를 떠서 이렇게 접어서 이어준 겁니다. 자, 뜨는 기법은 코바늘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짧은 뜨기입니다. 가장 기초 기법이고 쉬우니까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방의 옆면부터 뜹니다. 편물의 가로 코수가 가방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무리할 때 디링까지 달아줍니다. 자, 시작 사슬코는 26코이고요. 단수는 손잡이 뜨신 분들은 저처럼 5단 뜨시고요. 자, 가죽 손잡이 선택하신 분들은 6단 뜹니다. 짧은 뜨기는 쉽지만 손땀과 주의사항이 있으니까요. 짧은 뜨기 뜨실 수 있는 분들도 영상 보면서 주의사항 숙지하면서 떠주세요. 끝실 한 15cm 정도만 남겨주시고 시작 사슬코 1코 해주세요. 첫 번째 사슬코는 코바늘 후크에 딱 맞춤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코바늘이 이렇게 빠질 정도로 첫 번째 사슬코만 이 크기로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사슬코부터는 쭉 코바늘 굵기에 2배 정도 되게끔 여유 있게 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자, 이 사슬코가 나중에 몸판하고 이어질 때 여기에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슬코를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몸판 이을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슬 크기는 코바늘 후크의 2배 정도 되게끔. 자, 이렇게 해서 26코 사슬 해줍니다. 자, 여유 있는 사슬코 26코 뜨고요. 자, 첫 번째 단 짧은 뜨기 합니다. 자, 매 단에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는 여유 있는 손땀으로 뜨지 마시고요. 가능한 코바늘 굵기에 딱 맞춰서 뜹니다. 자, 그래야 이 윗면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 단 짧은 뜨기, 기둥사슬코 1코 해주시고요. 자, 지금 기둥사슬코, 그 다음 코, 자, 위에서 하나,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하는데요. 자, 코바늘 여기다 넣지 마시고요. 자, 살짝 돌려서 요 등에 한 줄, 여기 코 산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합니다.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자, 첫 번째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주세요. 자, 두 번째 코도 여기 코산에 고반을 넣어서 실 걸어와서 요 아래에 요 사슬을 잡고 쭉 코바늘이 이 편물에 수평이 되는 정도로 실을 조금 당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 자, 세 번째 코산에 코 넣어서 실 걸어와서 아래를 잡고 살짝 당겨서 짧은뜨기. 코산에 실 걸어와서 자, 당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뜨면 너무 빡빡하게 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 빼기도 힘들고요. 자, 손땀을 너무 빡빡하게 해서 뜨시면 나중에 편물이 살짝 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을 살짝 당겨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특히나 이 첫 번째 단은 나중에 몸판하고 이어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몸판하고 이어줄 때 이 옆면이 오히려 더 울게 됩니다. 첫 번째 단은 코 산에 손땀 신경 쓰면서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 짧은뜨기. 마지막 코는 일부러 쭉 늘려서 뜨지 마시고요. 코바늘에 딱 맞는 손땀으로 뜨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는 이 코바늘 굵기에 딱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 단마다 이렇게 뜨면 살짝 울퉁불퉁 할 거예요. 자, 한 단씩 뜨고 나면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만져서 반듯하게 펴줍니다. 첫 번째 단은 괜찮은데요. 자, 두 번째 단 떠보시면 더 이해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단 기둥사슬코 한 코. 두 번째 단의 첫 코가 되는 기둥코기 때문에 자, 이 기둥사슬코도 일부러 이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단 기둥사슬코 딱 맞게 한 코 해주시고요. 자, 편물을 돌립니다. 여기 기둥코, 다음 코, 이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의 첫 코, 너무 길게 빼지 마시고요. 매 단의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는 코바늘 굵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매 단의 첫 번째 코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단에서 단수링으로 표시했던 이 코가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코가 되는 겁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첫 코 표시를 하고 뜨셔야 매단 코수 변동 없이 뜨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코수가 늘었어요 또는 줄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살짝 당기고 짧은뜨기 실 걸어와서 살짝 짧은뜨기 실 걸어와서 살짝 짧은뜨기. 자, 얘가 조금 조짐이 보이네요. 자, 이 실이 매끈한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물을 뜯다 보면 이렇게 말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 단 짧은뜨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펴주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단수링 걸려있는 마지막 코 여기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마지막 코는 코바늘 후크에 딱 맞춰서 이렇게 떠주세요. 자, 이렇게 얘가 꼬불꼬불해요. 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반듯하게 펴줍니다. 양 끝을 잡고 한 번씩 쭉 당겨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피더라도 얘가 이렇게 살짝 꼬일 거예요. 자, 편물 다 뜬 다음에 스팀 다리미로 블로킹 할 거니까요. 자,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단 똑같이 기둥사슬코 한 코. 자,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는 정 사이즈로
단수링 걸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코부터 똑같이 떠줍니다. 자, 뜨는 방법 설명은 계속 반복되니까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초보자분들은 매단의 첫 번째 코 단수링으로 표시하면서 뜨시고요. 자, 두 번째는 매단의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는 코바늘 굵기에 딱 맞춘 손땀으로 떠주시고요. 요 가운데 코들은 살짝 실을 당겨서 여유 있는 손땀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단 뜨고 나서는 이 윗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자, 손으로 만져서 편물을 조금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포인트 주의하셔서 저처럼 가방 손잡이를 뜨신 분들은 5단, 가죽 손잡이 선택하신 분들은 6단 뜨면 됩니다. 마지막 단까지 뜨고 마무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가방 옆면 5단 다 떴습니다. 자, 단수 한번 세볼게요. 자, 짧은 뜨기는 단수 세는 게 비교적 편합니다. 자, 위에 한 단, 자, 한 땀씩 가로로 줄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자, 그 밑으로 2단. 자, 그리고 2단마다 이렇게 골이 지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단. 자, 그럼 6단 뜨신 분들 볼게요. 자, 이렇게 2단마다 골이 져서 구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가죽 손잡이 선택하신 분들은 6단 뜨시면 됩니다. 자, 편물을 이렇게 놓으니까 얘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여러분 것만 꼬이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뜨실 때 매 단마다 이렇게 피면서 뜨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놓으면 편물이 꼬입니다. 근데 얘는 왜 안 꼬였어요? 얘는 이미 제가 스팀 다리미로 블로킹 한번 해준 겁니다. 자, 스팀을 주면 얘가 이렇게 반듯하게 펴지니까 자, 이렇게 꼬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 자, 끝실을 일단 15cm 정도 잘라줍니다. 자, 돗바늘로 마무리할 정도의 끝실만 남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 걸어와서 통과해서 쭉 자, 바짝 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도 스팀을 줘서 반듯하게 한번 펴볼게요. 편물에 스팀을 충분히 줍니다. 스팀을 주고 나면 이 편물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져요. 스팀 주기 전에 약간 억센 느낌이 있었잖아요. 자, 스팀을 주고 나면 얘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자, 반듯한 사각형이 되도록 조금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윗부분을 일부러 세게 당기지는 마세요. 그러면 길이가 너무 늘어집니다. 이 편물의 스티치가 울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질 정도로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물에 스팀을 줘서 편물의 모양을 반듯하게 한번 잡아줍니다. 자, 가방 옆면 편물은 이렇게 디링까지 달아서 준비를 해줍니다. 자, 디링을 달 때는 양 끝면 중에 조금 더 끝이 쫀쫀한 느낌이 있는 면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다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왜냐하면 이 디링이 달리는 쪽 이 부분이 가방의 입구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쫀쫀한 면에 디링을 달아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편물의 스티치를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더 고르고 예쁘게 나오면 저는 이 면이 조금 더 고르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면의 반대편 조금 더 미운 쪽으로 디링을 달아줘야 됩니다. 자, 디링은 가방의 안쪽 면에 달리는 거니까요. 자, 디링에 다는 조금 더 예쁜 면이 겉면 쪽으로 오게 이렇게 이 면에 디링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디링은 이 끝라인에서 한 코 옆으로, 한 코 아래로 이 라인에 달아주면 되고요. 가운데쯤 위치하게 자, 이렇게 5단 뜨신 분들은 가운데가 좀 애매하겠지만 적당히 가운데에 위치하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6단 뜨신 분들은 비교적 가운데가 정확합니다. 그죠? 3단씩, 3단씩 딱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디링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한 30cm 정도만 잘라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 디링을 달 위치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로 한 3, 4코 밑에에서 실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중간에서 매듭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매듭을 바짝. 자, 이렇게 해서 편물에 실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디링을 다는 위치까지 바늘이 올라갑니다. 디링을 이렇게 놓고 바늘로 꿰매줍니다. 자, 실이 이 겉면 쪽으로 이렇게 다 통과해도 됩니다. 표시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뒤에서 한 땀 옆쪽으로 바늘을 통과해 줍니다. 자, 안에서 다시 디링을 감싸서 뒤로 통과합니다. 자,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실로 조금 더 채워줍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금속이 보이지 않게 실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디링이 다 감싸지도록 실로 꿰매준 다음에 자, 마무리는 안쪽 면에서 할게요. 자, 바늘 다시 안쪽 면으로 옵니다. 자, 마무리할 때는 먼저 한 2코 정도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서 매듭 한번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좀 누르고 실을 당겨줍니다. 자, 그냥 당기시면 여기서부터 당겨져서 판물이 쪼그라들어요. 그런 다음에 2, 3코 정도 더 실을 통과시켜서 끝실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 끝을 바짝 잘라줍니다. 자, 매듭할 때 실도 바짝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링 달아주면 됩니다. 중간이 살짝 치우쳤는데요. 적당히 중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6단 뜨신 분들도 이렇게 디링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편물에 달려있는 이 끝실들도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 디링을 달 때처럼 바느질을 할 때는 중간에 매듭을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매듭이 이미 되어 있는 쪽의 끝실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편물의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감춰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편물의 안쪽 면에 패턴의 결대로 실을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끝실은 바짝 잘라줍니다. 자, 이 방식으로 이 끝에 끝실들을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디링을 단 옆면 편물 2개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